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저 이번에 제주도로 떠나요. 제주도. 너도? 나도 푸른 언덕에. 오, 설기랑 쿠쿠 여행 가는구나. 여수 밤바다. 누나 나도 여행 가. 나도 이번에 배낭여행. 다들 떠나네. 나도 여행 가야 하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로운 DJ 당금의 불도저 블루입니다. 박수 주세요.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요. 네, 제가 처음으로 DJ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싱크대학교에서 매끄럽게 진행해 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응원 그리고 리액션까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우와. 첫 DJ 맞아요? 오늘은 편집팀을 꽉 잡고 있는 실세 준이랑 지지 그리고 요즘 당금을 장악하고 있는 막내들이죠. 샤샤, 설기, 쿠쿠와 함께합니다. 네, 그럼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샤샤부터 얘기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막내들로 퉁쳐져 버린 샤샤이고요. 이게 당금 안에 그 말학부와 오락부뿐만 아니라 기묘한 조합이라고 사조직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저랑 디디랑 자브랑 구미랑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들이 비싸게 이제 시간 안 된다고 맨날 굴다가 이번 주에 저희 학교 앞으로 와가지고 맛있는 걸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앞에 상권을 몰라가지고 그분들이 카카오맵을 켜가지고 맛집 찾고 이래가지고 먹고 왔습니다. 먹었으면 샤브 됐지. 네, 그 사조직을 활성화했다. 이게 제 근황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다음은 쿠쿠 근황 들어볼게요. 영혼 어디 갔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금의 최불암 쿠쿠하세요 쿠쿠입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집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머리를 염색을 했거든요. 원래 되게 밝은 갈색이었다가 좀 더 어두운 갈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엄청 진한 블랙으로 빠질 거라고 했는데 저희 동생이 염색을 해줬는데 동생이 이제 밑에를 너무 치중해서 바르고 위에는 거의 안 바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뚜껑은 갈색, 이제 밑에는 검정색이 된 약간 기묘한 머리를 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금은 전체적으로 기묘하네요. 오늘 텐션도 약간 기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그게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립니다. 지금. 다행이에요. 네, 다음은 우리 설기 근황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장소들 침대의 설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얼마 전에 아이스 스케이트만 타다가 처음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가지고 이제 연습을 했는데 너무 이게 그 얼음에서만 타는 거 생각을 하다가 이 지상 위에서 스케이트를 탄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질감이 심해서 그래서 한 3번 정도 넘어지고 이제 다쳐온 상태다. 아주 네. 그 인스타 보니까 조립하는 것도 올라왔더라고요. 스케이트. 그쵸. 제가 조립을 다 했죠. 근데 조립을 하나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가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날이. 그래서 넘어졌죠. 원래 약간 다쳤어요? 그런 스포츠는 스릴 있게 하는 게 스릴은 아주 네. 넘쳤죠, 정말. 오케이. 다음에는 우리 지지님 근황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실세. 죄송합니다. 당금의 센스쟁이 지지입니다. 방금도 센스가 넘치네요. 네, 제가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실 너무 오랜만이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강도 하고 팀플도 하고 여러 가지 겹쳐서 이제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생일이기도 했고 이제 너무 과분한 축하를 많이 받아서 이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영혼을 없애버린 녹음인가요? 아직 낯가려서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음으로는 우리 준이 근황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편집팀 금손 준이입니다. 됐잖아요. 네? 다이아선으로. 승격됐나요? 그럼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이아손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대학생 분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되게 시간에 쪼들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이번 밤이죠. 밤에 꿈을 꿨는데 다시 제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입시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면서도 이거 뭐지? 이거 아닌데 나 대학 왔는데 이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외치면서 네 그런 꿈을 악몽 아닌 악몽을 꿨습니다 오늘. 정말 끔찍하네요. 어떻게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아 꿈으로. 그러니까 게다가 그 행복한 순간도 아니고 딱 힘들었던 순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겠네요. 맞아요. 차라리 대학생에서 바쁜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짱짱한 패널들의 근황을 들어보았는데요. 네, 오늘 싱크대학교 2화도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싱싱 불어라 싱싱싱 그대 싱싱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 대학교. 시즌 6부터 누구야 그 멘트 누구야. 시즌 6부터 바뀐 신나는 인트로 잘 들어보았습니다. 수업 들으러 학교 갈 때 가방 챙길 때는 항상 한숨이 나오는데 이것을 위해 짐을 꾸릴 때는 조금씩 설레기 시작하죠. 어제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는 일, 여행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 여행 요새 엄청 고프잖아요. 특히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쵸. 할 말은 많은데 좀 이따 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들어보니까 다들 여행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패널분들은 여행을 자주 떠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설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반응할 때 너무 좋아 이랬는데 사실 제가 여행을 가본 그게 손에 꼽아요. 정말 이게 뭐 이래저래 사정이 있고 맨날 뭐가 있어가지고 여행을 자주 못 다니는데 마음만큼은 이제 여행을 이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이런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요. 너무 바쁘니까 평소에.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맞아요. 가기가 어렵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지지님. 근데 저는 이제 왜 우참하고 계시죠 앞에서? 왜 이렇게 낯가리세요 다들 오늘? 샤이하네요. 오늘 처음 봐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족들이 워낙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해외여행은 거의 매년 갔던 것 같고 이제 1박 2일 짧게 국내 여행도 사실 많이 다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부럽다. 좋겠다. 저도 못 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저는 약간 아까 설계랑 비슷하게 여행을 딱히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여행을 간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하필 이게 동갑은 다 아실 건데 21학번이면 다 이제 코시국이어서 1학년 때 못 갔을 거고 또 시간도 사실 안 됐던 게 사실 제가 저번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제주도를 가자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필 그 주에 당금 리크루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오후 내내 이제 면접 보고 있을 그거를 생각하니까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래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방학 때는 한번 가볼만 하지 않을까, 한번 좀 일탈을 즐겨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약간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이고 코로나 전에도 자주 갔고 코로나 이후에도 몇 번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걸 또 각 잡고 가자 하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즉흥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부담 없이 계획 안 세우고 가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게다가 혼자 네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게요. 저도 약간 혼자 가는 거를 네. 생각을 해봤었는데 약간 강릉? 약간 동해? 이런 쪽으로 가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맨날 귀찮아가지고 이게 즉흥적으로 가려고 해도 저는 제이니까 약간 호텔은 어떡하지? 어딜 가야 되지?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혼자 가고 싶다, 즉흥적으로 가고 싶다는 있는데 그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그럴 때 그냥 무작정 그냥 일단 예약부터 하고 맞아요. 오는 게 사실 혼자 다닐 때 돈을 좋기는 질러놓고. 하거든요. 와 정말 낯서네요 세계가. 질러놓고 일단 이해를 못하고 있어. 제이와 피가 이렇게 다르다. 또 MBTI? 과몰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저번에 과몰입하지 말기로 그러면 했잖아요. 약속했는데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저는 일단 가족끼리 여름 휴가는 해마다 이제 며칠씩 특히 약간 계곡으로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학기 중에는 뭐 주말에 가족들 스케줄 보고 1박 2일이나 당일치기로 좀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좋다. 가족들이랑 이렇게 시간 내서 가는 게 되게 좋네요. 저는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졌을 때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 호캉스로 시간이 날 때 틈틈이 갔던 것 같아요. 호캉스 좋죠. 호캉스. 호캉스도 맨날 가야지 하다가 안 우리- 가죠. 우리 샤샤 호캉스 도전해봐요. 이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맞아. 샤샤 질러. 맞아요. 질러야 돼요. 그냥 질러야 여행 그냥 갈수 잡아. 있어. 맞아요. 맞아요. 와 정말 저랑 안 맞는. 괜찮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이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게요. 네, 그런데 요즘은 여행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유행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일상 속에서 벗어난 휴식을 바라거나 진심으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 요즘에는 여행을 휴식의 대명사 또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패널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원해서 여행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여행이 필수가 된 듯한 분위기를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느꼈나요? 우리 지니님부터. 네. 모든 사람이 여행을 저는 그래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이 꼬였는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가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약간 의무가 생기는 부분이나 강제성이 생기는 부분은 SNS를 하면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해시태그 달고 좋아요 받고 이런 것에서부터 약간 강제적인 게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다. 그쵸. 왠지 제가 주범이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슨 저희는. 소리예요? 조금 찔리는데 왜 우리 설기는 어때요? 사실 그죠 맞아요. 정말 여행을 막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뭐 안 가고 싶어서 근데 가야 돼 이런 건 아니라고는 그렇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해왔어요. 집에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좀 나온 결론이 뭐냐면 그 제 어머니만 봐도 저희 어머니가 한 20살 때, 20대, 30대 때 여행을 잘 못 다니셨대요. 근데 이게 되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래서 너라도 자주 다녀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저희 아버지는 여행을 많이 다니시기도 해서. 그래서 생각이 든 건데 그 기성세대들이 바라보는 그 여행이 있잖아요. 그 여행들이 지금 막 매체를 타고 이제 그런 방송이나 그런 이제 그런 기사나 이런 걸로 나왔을 때 그런 걸 소비하는 층은 또 저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그게 이제 청춘은 여행이다 이런 게 딱 자리 잡힌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행이 좀 필수가 돼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흥미로운 생각인데. 맞아요. 근데 딱 얘기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건데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사실 여행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여행이랑 많이 다르지 않나요? 다른 것 그런 같아요. 분위기죠. 맞아요. 뭔가 어른들은 여행을 가서 뜻깊은 걸 얻고 새로운 너를 발견해라. 좀 더 거창한 의미를 두지 않나. 왜냐면 그분들한테 여행이 좀 드물었으니까 빈도수가. 근데 저희 세대는 솔직히 좀 자주 떠나려는 사람들은 되게 자주 가잖아요.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뭐 맞아요. 약간 사진도 찍으러 가고 자연도 보러 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좀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희보다 앞선 세대들은 뭔가 여행이 다른 거를 위한 목적?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다는 게 느낀 게 막 그런 동호회나 이런 데서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뭐 약간 사람들 만나려면 해외여행 가야 되고 아니면 가서 뭐 혼자 가더라도 가서 뭘 해야 되고 어딜 또 꼭 가야 되고 거기서 뭘 사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패키지 뭔가 여행처럼. 하나 남겨와야 되고. 저희가 안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저희는 뭔가 여행을 가고 싶으니까 여행을 가는 거고 음. 그냥 집이 싫으니까 나가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집이 싫으셔서 갑자기 본심이 막 나오시는 거 뭐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랑 같이 가다 보면은 가서 진짜 휴식을 하거나 즐기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디를 갔다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나 여기 가봤다, 여기 가봤다 이런 것들. 약간 마치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네, 사진 맞아요. 찍는 바이브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그쵸.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앞선 질문에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주도 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비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행이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다들 바쁘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친해도 일단 3명 이상 모이려면 뭔가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학생의 생활에선 잘 안 되잖아요. 쉽지 그래서 않죠. 야 언제 샤샤가 시간 된다더라 어디 모여라 이것도 좀 한계가 있지. 그래서 약간 하루 종일 붙어 있던 애들이랑 이제 다시 대학생이 돼서 뭔가 만나려면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약간 명목상 여행이 쓰이는 게 아닌가. 그럴 수 뭔가 있겠다. 그런 시공간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게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간 여행을 위해 여유 시간을 만드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행을 왜 가는지에 대해서만 뭐 그게 맞다면 뭐 시간을 굳이 따로 내는 것도 좀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도 재밌네요. 그러게요.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평소에 자주 가는데 이제 특히 성인 되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SNS에 굉장히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친구들로부터 뭐 나 이번 달에 여행 한 3팀하고 가고 돈도 이만큼 든다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약간 정말 인싸네요. 네 인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감이와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여유가 나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여행을 위해 여유 시간을 만든다.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행 좋아 다니다가 이게 맞나? 그냥 쉬고 싶을 때는 집에서 쉬어도 되는 거고 다른 데 가도 뭐 그냥 뭐 외식만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여유가 나서 아니 그 여행을 위해 여유 시간을 빼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 여행이 점점 필수인가? 유행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 우리의 하나의 약간 문화가 되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같은 맥락에서 원래 사람들이 되게 쉼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가 휴식을 중요시 여기면서 여행이 대두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쉼을 위해 준비했던 여행이 뭔가 의무가 돼버리니까 여행을 무조건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당금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뭔가 필수가 된 것 같은 오늘날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제 모두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20대들이 생각하는 여행에 대해서 더 재미있게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모두의 생각 모두의 생각 모두의 네, 설기의 노래로 분위기 전환을 해보았는데요. 주변 대학생의 생각을 당근 멤버들이 직접 받아오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 모두의 생각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거리를 가져왔을까요? 코코가 알려줄래요? 네, 오늘은 먼저 여행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볼 텐데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난감한 질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A 대 B 구도의 질문이니만큼 패널들도 대결 구도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입니다. 네, 그 후엔 싱크대학교의 하이라이트, 패널들과 주변 대학생들 모두의 생각을 들어보려 합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여행은 어떤 시간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두 분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여행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리액션을 아니야, 안 해줘도 돼, 괜찮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갈게요. 빠밤. 좋아. 너무 좋아. 여행지에서 마음에 드는 기념품, 옷 등의 물건이 있다면 1번 구매해서 가져온다. 지금 안 사면 다시는 못 본다. 2번 눈으로만 담으면 된다. 그거 다 짐이고 집에 가지고 가려면 너무 곤란해. 1번, 2번 중 당금의 여행 스타일은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필해 주세요. 오, 이야.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 자 일단 그렇죠. 1번 2번부터 나눕시다. 네, 네. 좋아요. 저는 일단은 1번. 일단은 1번인데 조금 중립적인 1번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약간 다른 옮겨갈 분들. 가능성이 네, 있는 일단은 거네요. 산다. 네, 일단은 산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중간에 좀 있을 테니까 1, 2번 한번 나눠. 일단 이야기를 해봐라. 네, 팔랑귀라고 하죠. 일단 들어보겠다. 일단은 자, 들어보겠다. 다른 오케이. 1번 있나요? 나도 1번. 오. 소비 최고. 오케이.
오케이. 남긴다. 저도 돈 허투루 잘 쓰고 저도 1번입니다. 허투루 쓰는 거라기보다는 기념을 위해서 그렇죠. 투자를 그렇죠. 하는 거다. 투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저는 2번입니다. 근데 저도 2번이요. 근데 저도 약간 중립적인 2번. 오늘은 중립이면 재미가 없는데. 중립이면 재미가 없는데. 아 얼른 그 양극에 있는 분들이 달려주시죠. 설득을 하려고 블루는요? 저희를 설득을 시키는 게 좀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이번은. 블루는 어때요? 저도 살짝 중립이거든요. 근데 저는 1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샤샤 또 외로운 불리한 싸움이다. 네, 싸움을 이런 해야 싸움이네요. 되겠네요. 일단은 그러면 그러겠네. 우세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죠. 왜 그러십니까? 근데 제가 중립적인 1번 왜 그러십니까? 왜 이해 안 그러십니까? 되나 진짜로. 그러니까 중립적인 1번인 이유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품 사면 좋죠. 기념품 네. 사면 좋은데 이게 나의 경제적 여유에 맞냐? 그러니까 돈이 뭔가 충분히 나왔으면 그 돈에 맞춰서 그냥 다 사오는 게 맞죠. 저도 그러면 기념품 다 사오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 내가 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뭔가 돈이 없는데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없다 하면은 기념품을 포기해야 될 상황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려서 중립적 1번이고요. 일단은 산다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1번인 확실한 1번이었던 분들이 한번 의견을 더 네. 내주시면 저는 약간 산 거를 후회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하지만 사지 못한 일을 후회하는 일은 많죠. 그러니까 그거 내 거였는데 아. 사왔어야 됐는데 아. 많잖아요. 약간 여행은 즐거우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우려면 뭘 해야 한다? 돈을 써야 한다. 이제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걸 사는 거는 이제 더 큰 즐거움과 흥분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까지 그리고 1번으로서 좀 더 덧붙이자면 그 1번을 하신 분들도 사실 빚내서 뭐 소비를 하고 그쵸. 그러진 않아요. 자기의 음. 경제력 안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기 경제력에서 맞는 소비만 하면 문제가 없고 지금 2번을 고르신 분들이 그거 집에 가면 처치곤란이라서 라고 하는 그런 이유라면 사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망설이는 건 별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맞네요. 1번으로 싹 기우는데 지금. 안 됩니다. 노력해보시죠. 네, 근데 저도 1번 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저기요. 이게 쉽게 그러면은 맞아요. 대여가 저번 시즌 한번 흔들렸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또 팔랑개예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역시 귀가 좀 넓은 이유가 2번 한번 들어볼까요? 드러나 보자 이런 네. 느낌인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해요. 집에 가지고 가면 처치곤란이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중립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전 기념품을 위한 기념품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들만 삽니다. 실용적인. 네, 실용적인. 맞아요. 약간 여행에 있어서는 여행의 기념품에 있어서는 조금 실용파. 뭐 노트 같은 거는 제가 많이 쓰니까 그런 거는 사고 뭐 양말 이런 거는 부피도 안 차지하고 저는 좀 특이한 양말 신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사는데 정말 예쁘라고 나온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대놓고 막 여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서 샀어. 랜드마크를 표시돼 있는 네네 거. 이런 것들은 잘 사지 않는 것 같아요. 자석 이런 거 안 사시나요? 붙일 곳이 병따개. 없어요. 붙일 곳이 없습니다. 키링. 키링은 예쁘면 삽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를 내 평소에 달고 다닐 수 있냐 이게 예쁜 문제예요. 것도 실용적인 예쁨인가? 네네네. 이걸 평소에 갖고 다닐 수 있냐가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기념의 의미뿐만 아니라 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쓸 수가 있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사는 걸 좋아했는데 나중 되니까 오히려 거기서 제가 앉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고 뭐 그런 것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린 풍경들 모아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다. 궁금하다. 그림을 그리고 멋있다. 그걸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또 할 수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요. 같이 동생한 사람들은 2번 지금 이렇게 어디 가시는 그리면. 거예요?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비슷한데 저는 일단은 그냥 기본 전제가 그냥 눈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냐가 기본 전제거든요. 그냥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그 기억과 경험과 그 사실이 중요하지. 그냥 그 뭐지 마그넷 하나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약간 저도 소비 패턴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뭔가 마음에 들고 뭔가 좀 끌리는 게 있으면 바로 샀거든요. 근데 음. 이제는 뭔가 대학생이 되고 긱사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를 다 사다 보면 이게 뭐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뭔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만 산다. 아까 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기숙사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기숙사 살면은 그렇네. 다 그거를 그 나갈 때 어차피 버려야 돼가지고 맞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짐도 그냥 집에 갖다 놓게 되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또 이게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굿즈를 사러 가는 여행이라면 좀 말이 달라지겠죠? 아, 해리포터 약간 이런 뭔지 거. 알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본에 갔었는데 이제 약간 좀 제가 그 씹덕은 아닌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부터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기 일본 애니 중에 에반게리온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거 하나만 딱 좋아해서 덕후는 아닌데 아무튼 부정하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일본에 그 굿즈를 파는 스토어가 있어요. 한 두 군데인가가 있는데 거기를 가는 게 여행의 주 목적이 되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싹 긁어서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게 과연 굿즈를 사러 가는 거 약간 플렉스를 하는 게 나의 여행의 목적인가 이러면 좀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고 약간 좀 마음 비우러 가는 여행이면 굳이 안 사러 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런 그거라면 약간 저는 이쪽 반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저도 자석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걸 거기서 사온 물건이 있어서 그거를 남겨두기라도 한다면 나중에 그 물건을 봤을 때 그 시간으로 다시 여행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랬었지라고 잠깐의 다시 그 내 속으로 여행을 더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뭐라도 사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근데 아까 준이가 말했던 사진 찍고 이런 걸로도 되지 않나요? 아 사진은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기계가 이거 해주는 거다. 기계가 해주는 거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필요하다.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필요해요. 기계는 저희의 심장을 채우지 못해요. 뭔지 알죠? 뭔가 부족해 이 폰. 감성이 이제 또 설기만의 철학이. 그렇죠. 그리고 좀 덧붙이면 이제 주님께서는 실용적인 예쁨이라고 하시지만 맥시멀리스트라서 한마디 하자면 저는 예쁨 자체가 쓸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자석 같은 걸 막 좋아하진 않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여행 가면 자석을 그렇게 사오세요. 그거를 이제 냉장고에 쫙 붙여 놓으시거든요. 이제 준이님도 보셨겠지만 맞아요. 그게 한 진짜 100개 넘게 그렇게 짜르르 붙여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아 내가 이걸 그 장소에 가서 뭘 했지가 짜르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권만 넣는다면 아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게 분명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가서 봤는데 이게 하나가 있을 때하고 저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하고 느낌이 많이 진짜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정말 많이 붙어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고 그거를 그렇게 모아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고 그것도 그게 1, 2년 만에 모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 그게 몇십 년의 세월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모아놓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취방의 냉장고는 떡볶이집 냉면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나름의 추억이죠. 뭐.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좋았어요. 그때 내가 이걸 잔단지. 먹었다 이러고. 맞아요. 잘 먹었다. 네, 그러면은 우리 1번으로 기우는지 아니면 2번으로 기우는지 어때요? 2번 분들. 자, 눈 감고 투표합시다. 눈 감고 눈 감고 투표해요? 투표할까요? 네. 자, 그러면 1번 난 마음이 1번으로 기울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시다 이제. 네, 넘어갑시다. 역시. 준이 뭐 할 말 있나요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마음이 기울었다는데 뭐. 한쪽으로 기울었네요. 그럼 우리 당금이들은 구매해서 가져오겠다 이쪽으로 네 결론이 난 걸로 할게요. 네, 다음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네, 맵디 매운 여행 취향 테스트 절망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행 가면 피곤해도 너무 피곤할 것 같은 1, 2번 친구들 중에서 더 나은 친구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사진 찍는 게 너무 중요해서 발걸음 한 번 옮길 때마다 사진 5장씩 찍는 친구.
네, 이게 여행을 와서 사진을 찍는 건지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온 건지 2번 10시간 동안 걷기 여행하자는 친구 내가 힐링하러 온 건지 운동하러 온 건지 다리는 후들후들 멘탈은 흔들흔들 우리 패널분들은 두 명의 헬 여행 메이트들 중에서 어느 친구분이 더 나으신지 네 혹시 패널분들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둘 중에 따지자면. 궁금해지네요. 저- 따지자면 네네. 저 있잖아요. 이거 보고 생각난 건데 저 2번 너무 하고 싶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걷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 진짜 그게 딱 드네 이게. 약간 제가 약간 음. 2번 타입이거든요. 친해보세요. 맞네. 여행 스타일이 맞네. 완전 이것까진 아닌데 저는 여행 한 번 가면 거의 2만 보, 3만 보씩 하루에 그렇죠. 가는 것 아무래도. 같아요. 왜냐면은 차도 없고 택시 타기에도 돈이 아깝고 그러니까 저는 뚜벅이어서 진짜 하루 종일 걷거든요. 이게 일부러 그러니까 걷자 운동하자가 그쵸, 아니라 그쵸. 그냥 여기까지 버스 택시비 아깝다 그냥 걷자 가는 길에 음. 풍경도 예쁠 거다 이렇게 가는 편입니다. 굿즈도 안 사시는데 돈이 남으시지 않으세요? 저기요. 여행 가서 택시 정도면 약간의 플렉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잘 그래서 뭐- 1번이신가요? 저는 그래도 2번이 나아요. 음. 저도 오. 약간 준이랑 비슷하게 음. 걷기 여행이 좀 더 나은데 제가 아까 그 굿즈 사러 간 여행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때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간 여행인데 하루에 45,000보인가를 걸었거든요. 대단하다. 이거 진짜 일본에서. 그래서 그렇게 2박 3일 동안 걷다가 왔는데 나름 뭐 재밌었던 것 같아서 언제 내가 45,000보를 걸어보겠냐 한국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약간 좀 재미만 있고 그러니까 걸으면서 할 얘기들이 있고 그쵸. 또 오히려 들려야 될 곳이 명확하게 있다면 걷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사진은 근데 답답하잖아요. 이게 진보가 없어요. 그 걷는 것도 뭔가 어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사진만 찍고 있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딱 이거 보고 생각난 건데 이게 1번이랑 약간 엮이거든요. 이게 걸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어느 곳에 들러서 뭘 샀어요.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내가 걸으면서 느꼈던 그 날씨랑 이제 그 풍경이랑 모든 게 다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난 너무 가고 싶다. 가실 분 있어요? 나 갈래. 갑자기 이렇게 찾으시는 나 거예요? 갈래. 그래서 이거 듣다 보니까 그 배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향수를 산다는 분이 정유민 여행지 갈 때마다 아니요. 맞아. 정유민님 아닌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시네. 향수 사서 그 그랬던 것 뿌리고 같아요. 그 향으로 네. 기억하신다고.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좋다. 그랬던 네. 저는 약간 샤샤랑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2번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진을 이제 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찍으면은 사진 찍고 막 포즈 취해야 되고 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행은 솔직히 말하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이제 묵혀놨던 이야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10시간 동안 걸으면 다리는 아플지언정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제 같은 거를 느끼려고 가는 건데 사진만 찍으면 함께 여행 왔다는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얼굴과 복장은 기억나겠지만 그 친구의 생각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같이 여행을 온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는 2번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저 혼자인 것 같은데 저는 1번이 낫거든요. 혹시 자기가 그런 타입이신가요? 아니 왜 저한테 그러시죠?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그냥 근데 여쭤봤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겪어봤는데 저는 1번이 나왔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 중에서 이제 2번 타입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제 여행 가면 무조건 막 몇 분 단위로 계획 세워서 그거 쫙 가야 하고 뭐 유명한 그런 관광지 다 가야 되고 그런 타입이 있어요. 저기 앞에도 한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저를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유럽을 갔다가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막 걸어 다녔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폐렴에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주변 대학생 친구들 보면 뭔가 유럽 배낭여행 이런 데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 안 좋게 남아있어서 환상이 하나도 없고 사실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이 힘든 게 낫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네, 저는 1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1번도 정신은 병들어 있는 네, 케이스다.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병들어 있다까지는 넘어가는데 피곤하죠, 사실. 그렇죠. 음. 둘 다 피곤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기우는 것 같기도 저도요. 하고. 이러면 10시간? 안 되겠다. 내가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 목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행이잖아요. 여행. 그렇죠. 2번은 여행 그 걷기만 해도 일단 여행이라는 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1번은 여행을 빙자한 이 정도면요. 여행을 빙자한 SNS 목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진이 물론 이게 사진을 진짜 풍경만 이렇게 다 담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러면 자기도 찍어달라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다들 제 인스타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 정도면은 그 여행을 빙자한 SNS 업로드가 목적일 가능성도 있어서 약간 그래도 여행이라는 목적이라면 2번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나요? 혼란스럽다. 저도 약간 좀 기우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아 어렵네요. 이게 아예 어렵네. 혹시 그래서 마음 바뀌신 분 있나요 지금? 있나요? 그건 또 아닌가요 지금? 그건 또 아닌가 봐. 설득은 또 아 실패군요. 이게 또 마음이 또 쉽게 바뀌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설득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이해는 되었다. 네네네. 근데 저도 사진을 맨날 저도 인스타를 안 하는 편은 아니라서 사진을 맨날 찍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얼마 전에 만우절이었잖아요. 그때 교복을 제가 또 입었거든요. 다시 와우. 상큼하더만요. 2학년 감사합니다. 어머. 2학년인데 이제 허투루 입었는데 뭔가 약간 저는 사진을 찍으려고 찍은 건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야 한번 찍어줘라 이러고 찍은 거 그냥 바로 올리거든요. 저는 그런 거. 그래서 여행에서도 그냥 뭔가 날씨 좋고 뭔가 배경이 좀 괜찮아 보면 야 이거 좀 남겨볼 만하지 않냐, 좀 내 외모가 빨이 받는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 사진을 찍는 거지. 굳이 여행을 가서 여기 명소니까 여기서 앞에서 찍어야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2번이거든요. 아직 걷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번, 2번 친구들 중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따라 뭔가 팔랑귀들이 이렇게 팔랑팔랑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1번 친구분이 더 낫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오늘 참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합니다 당금이들. 아까 분명히 실세라고 한 것 같은데 실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사과하겠습니다. 뭔가 우리 당금이들은 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당금이들의 여행 취향을 재미있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빌드업을 차곡차곡 쌓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여행 스타일을 알아볼까요? 우리 멤버들 20대들에게 의미 있는 여행은 어떤 모습일까요? 패널분들한테 의미 있는 여행은 무엇인가요? 저는 약간 평소에 나라면 하지 못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즐기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평소에 못 먹는 고급진 음식에 플렉스를 하는 거든 약간 이런 여행이라는 이유 하나만을 좀 정당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여행을 자주 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좀 포장을 해보자면 맨날 산책을 나가요. 되게 학교가 되게 커가지고 그 이곳저곳 많이 가는 걸 전 여행이라고 칭하고는 하는데 뭔가 평소에 진짜 짜증나고 힘든 것들 있으면 그냥 공대 올라가가지고 야경 보고 막 운동장 가고 연못 가고 약간 이러면서 풀고 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여행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때그때 필요를 좀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의 여행이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여행 아니면 그런 기회들 이게 일상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른 분들도 약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근데 일상에서 뭔가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어디론가 갑자기 떠나는 산책 같은 느낌?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여행의 의미가 약간 평소에는 다들 어쨌든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막 몸적으로도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러저러 하고 막 오늘은 뭐 이거 쌓이고 저거 쌓이고 이래가지고 피곤한데 이런 일상에서 그냥 아예 단절돼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아니면은
정말 진짜 집 앞에를 가더라도 그런 곳에서 다 영향을 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면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리고 그 순간에 당근과 함께라면 들으면서 이제 일상의 시작,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 혹시 오락부 들어가 계신가요 지금? 한번 그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여기 지금 같고. 차기 부장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지금 제가 가만히- 넘겨드릴게요 원하시면. 저희 오락부 저희 부장님께서 저게 토시탐탐 노리고 계시거든요. 원하시면 네,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심리학 얘기가 또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일하는 공간이랑 쉬는 공간이랑 분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맞아. 쉬는 공간을 쉬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 효율이 안 나오고 또 일하는 공간에서는 뭔가 쉬는 게 제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여행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뭔가 일상에서 맨날 그 루틴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좀 아예 색다른 새로운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다녀온 여행들을 짚어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 뭐냐라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 저는 그냥 제가 온전하게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행이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항상 거기서 행복함을 찾을 때도 있지만 일상은 항상 타인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계속 타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거기서 행복감을 얻기도 하지만 그게 피로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서 저는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혼자서 그냥 적당히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그냥 내 감정에 집중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여행의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는 일상을 한번 끊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여행을 다녀온다고 내가 극적으로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오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그냥 일상을 한번 끊어준다? 인위적으로 한번 딱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꾸 의미를 이야기하네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그렇습니다. 한번 일상을 끊어주는 것. 네. 약간 이것도 약간 딴소리긴 한데 저희가 맨날 새해 되면 1월 1일에 좀 세리머니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이런 거랑 또 약간 비슷하게 여행도 뭔가 약간 리프레시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약간 일의 이식 같은 그런 걸로도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더 가볍게 자주 간다고 봤을 때 여행을 저에게 의미 있는 여행은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시간을 보내는 여행보다는 좀 더 편안했던 기억이 많은 여행이 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행지에 도착해서 노는 것보다는 여행지까지 가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너무 좋아해요. 같이 뭐 차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움직이는 시간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여행 가는 길에 설렘을 느끼는 순간이 여행 후에 일상에 돌아가서도 힘이 되고 행복한 감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리프레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돼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변화를 줄 수 있으면 또 변화를 줄 수 있고 이러한 여행들이 의미 있는 여행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20대들에게 의미 있는 여행은 무엇일까요? 모두의 생각 코너의 주인공이죠. 우리 멤버들 외에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주변 친구나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각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쿠쿠부터 공유해 주세요. 네, 저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친구가 나에게 의미 있는 여행, 난 가족이랑 가는 여행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평소 몰랐던 가족의 모습을 알 수 있고 평소 못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이제 이 친구의 말에 공감이 됐던 게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사는 분들이나 뭐 같이 살지 않는 분들도 되게 가까운 사이인 것 같지만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떠나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평소 숨겼던 이야기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이 친구에게는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 친구들이라 그런지 저 같은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애들이. 애들이
맛집 탐방과 좋은 숙소 그리고 멋진 환경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뭘 굳이 하지 않아도 힐링이 되는 여행. 그리고 제가 가장 공감했던 건 얼레벌레 우당탕탕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20대 때 많이 할 수 있는 여행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가족에게 물어봤는데 저랑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오래 볼 수 있는 사람과 공동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여행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저 개인한테 집중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는 여행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익숙하다기보다는 소중한 타인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공감돼요. 와. 언니 가족분의 얘기 너무 공감되는 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하고 짧게 볼 사람들과 여행은 솔직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오랫동안 볼 내 사람인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여행을 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저번처럼 또 당금 공식 인싸답게 올려봤군요. 친구들의 그거를 받아왔는데요. 확실히 같은 20대고 저랑 다 같은 비슷한 나이대인데 정말 이게 의견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딱 갈리는 게 새로운 경험을 찾으러 간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쉬러 간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설기랑 놀러 간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 양분에서 딱 나뉘는 게 추억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쉬러 간다 리프레시 이게 이렇게 딱 반갈려서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에서도 이런 여행의 의미는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둘 다 찾을 수 있는 여행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스타일이 맞는 여행가들끼리 이제 같이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여행의 의미에 맞게 자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약간 이게 개인마다 다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이게 막 둘을 다 충족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자신에게만 그게 좋은 여행이면 그냥 된 거니까 사실. 저는 물어봤을 때 고등학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분명히 의미 있는 여행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벌써 여행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가 봐. 네, 친구가 없어서 이거밖에 안 가져왔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으로만 보던 걸 실제로 보면 대흉근이 웅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약간 인터넷. 자신은 폭포 같은 걸 좋아하는데 물 튀는 거를 맞으면서 소리를 들으면 답답하던 게 그냥 다 풀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약간 미학 공부하면서 미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과 숭고라는 이거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배웠는데 뭔가 약간 숭고라는 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넘어서 뭔가에서 오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얘가 말했던 폭포 이런 것도 뭔가 인터넷으로 그냥 사진으로 딱 휴대폰으로 보면 안 와닿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자연물이나 뭐 바다라든가 약간 이런 거를 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싶어하는 애들은 실제로 이걸 개념적으로 보는 것보단 좀 실제로 마주하는 게 좀 더 와닿는 그런 여행이겠죠. 약간 이런 면에서 실제로 그냥 경험을 한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그걸 내가 체험을 했다. 약간 이런 거를 중시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의견에 붙여서 얘기하자면 또 저는 바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이제 바다를 보러 갔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바다를 보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 사진을 보면 그거는 진짜 가고 싶다라고 자극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체험하는 게 어찌됐든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봐야지 내가 이거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들어보면은 이게 좀 당연하게 생각이 드네요. 좀. 그리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탁 트인 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그런 걸 잘 보기 힘들잖아요. 이런 면에서 좀 그런 좀 자연적이고 탁 트여 있고 뭔가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쁜 그런 느낌을 찾아서 일부러 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탁 트인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서울이나 이런 곳은 한강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파도와 강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한강은 반대편에 뭐가 좀 반짝이니까 약간 이런 면도 약간은 다르고.
네,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의미 있는 여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행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이제 앞에서 못했던 얘기를 잠깐 꺼내오자면 사실 여행 가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행 가야지 하고 계획 짜고 비행기 타기까지랑 그리고 실제 여행 갔을 때랑 사실 어느 쪽이 더 설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여행을 가고 싶지만 약간 그런 환상이 있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100% 행복할 거라는 그런 환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일상이 지쳐서 그냥 기약 없이 여행만 꿈꾸고 있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여행의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좀 특별함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덧붙여서 저도 얘기를 하자면 앞에서 말했던 걸 종합해서 생각을 하면 어쨌든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지쳐 있고 어쨌든 너무 피곤한 사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래서 너무 피곤한 사회고 이리저리 지쳐 있을 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고 그게 어느 공간이든 새롭게 뭔가를 받는다면 그게 집 앞이든 그냥 단순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든 그것이 바로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약간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중요한 거랑 남에게 중요한 거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의 나에게 중요한 거랑 예전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랑도 다르고 그래서 아까 설계가 말했고 또 저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앞에 산책 나가는 것도 여행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바깥에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냥 그것 나름대로의 힐링이잖아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냥 살피고 그냥 그게 만약에 여행이고 지금의 이 서울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차라리 여행에 가는 것도 맞고 맞아. 그게 아니라면 굳이 여행이 목맬 필요까지는 없다. 음. 필수가 아니고 그리고 그냥 뭐 개인의 선택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봤네요 저는. 아까 저희 모두의 생각 들어봤을 때도 다들 자신한테 의미 있는 여행은 다 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들여다보고 어느 시간이 즐거운지 어느 시간이 피곤한지 잘 알아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여행을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때 떠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여행은 필수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게 꼭 해외여행의 형태가 그쵸. 아니었더라도 가벼운 산책이 됐더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행에 대한 의미를 내릴 때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정의하는 여행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날의 여행 문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행이 유행이 되어가는 사회 분위기부터 20대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인지까지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여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앞선 시즌에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여행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차이에 대해서는 날잡고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분들과 여행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여행에 대한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녹음에 대한 소감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3주 만에 지금 녹음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떨리고 그래서 나 오늘 그 진짜 처음 녹음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좀 떨리는데 큰일이네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다들 정말 일단 편하게 다들 여행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볼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저희 DJ님 너무 오늘 진행 진짜 매끄러워가지고 매끄럽죠. 너무 진짜 쑥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아쉬우면서도 네 좋았습니다. 아쉬울 거 뭐가 있습니까? 아, 좋았죠 그냥. 너무 짧아가지고 완벽했죠,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도 사실 오늘 녹음 준비하면서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들 뭔가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나도 나름 평소에 여행을 가는 편이었구나로 약간 합리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DJ 뭐 잘했죠. 맞습니다. 네, 전 그리고 저는 여행을 평소에 좋아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할 얘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좀 긴장을 해서인지 다 쏟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오늘은 태도에 대해서 나눠봤지만 저는 굉장히 여행 썰이 많거든요. 웃기고 정말 이게 정말 실제로 있다고 싶은 썰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중에 이런 썰을 풀 기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팀에서 한번 외전격으로 한번 편성을 해볼까요? 저 몇 주 만에 녹음이죠.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오랜만에 녹음하러 와서 좋았고요. 또 사실 우리가 여행을 어떤 일상과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오늘 녹음해서 보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거를 그냥 느끼게 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번에 이 녹음 준비하면서 대본을 제가 썼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대본으로 쓴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 저의 니즈가 충족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녹음이었습니다. 또 쿠쿠의 첫 대본이죠. 맞아요. 대본 진짜 네. 기가 막히네요 이번에. 첫 대본이랄 네. 것도 없이 그냥 뭐 잘 썼던데요. 뭐. 오. 하하. 바로 데뷔해도 되겠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첫 DJ를 맡았는데요. 처음이 많네요, 뭐가. 너무 떨렸고 뭔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시간 딱 맞았어요. 지금 근데 딱 맞췄어.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 처음으로 선보이는 문화살롱 여가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 대학교였습니다. 신미경 작가의 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멀리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나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 역시 좋아졌다. 무엇을 하며 보내든 내가 만족한다면 꽤 근사한 휴가다. 내가 만족한다면 이 부분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주변 사람은 뭐하고 사는지, 나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느라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에 대해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미스터리한 나에게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간단하고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쿠쿠, DJ의 블루, 패널의 쿠쿠, 설기. 준이, 사사. 지시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